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수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시작합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상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열심히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위에 거부터 시작할까요? 3x 플러스 3 그거나 같다 2x 플러스 a. 잘 됐죠. x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3 해서 범위를 구했습니다. 자, 아래 거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2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됐습니까? 그러면 x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자, 수직선에다가 표시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표시했고, 자, 문제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색칠 해가지고 a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 값하고 요 값 당연히 오른쪽에 크면 이제 만나지 않으니까 해가 없겠죠. 근데 구멍이 뽕 뚫려 있고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같아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항시키니까 자연스럽게 a 값은 얼마?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뭐 차분하게 풀어서 답하는 거니까 역시 1번 문제답게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나왔을까요? 두 개의 원이 교점을 PQ라고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와우, 오른쪽에 있는 이 원의 중심을 O'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는 이렇게 원하고 원 이렇게 됐을 때 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공통현의 방정식 해가지고 이제 직선이 나올 텐데, 지금은 이 원이 아주 좀 약간 재미난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을 좀 잘 이용하게 되면 뭐 굳이 저렇게 빼지 않아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는 중심이 0,0에 반지름이 2짜리 턱 조져 있고, 이 녀석은 중심이 1,0 됐고, 자, 반지름이 루트 5라는 게 재밌죠. 자,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루트 5가 되는 거거든요. 중심 딱 잡아주면, 즉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루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하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점이 어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요 끝 회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4에서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에서 이렇게 빼기를 통해서 하더라도 뭐 x제곱 y제곱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2x-1 해서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 해서 이제 이항시켜서 x는 0 해서 이 구해가는 이 부분이 자 이제 y축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넓이 구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처리된 이런 부분이 되니까 2분의 1에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되니까 4가 되겠고 높이 1 이렇게 처리해서 가볍게 넓이 2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수식에 의해서 뭐 풀이해도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도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렇게 좀 생각이 했었으면 저 이런 풀이도 이제 존재한다는 걸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도형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나중에 다른 응용 문제도 대처할 수 있어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3번 한번 또 시작해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원 위 1사분면점 P에서의 접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접선 주어져 있군요. 그런데 그 녀석이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 제곱은 16과 만나는 두 점 AB. 그런데 이제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나와 있군요. 자,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위에 원 그어서 길이가 4루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중심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요 길이가 그러면은 절반 부분이 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루트의 반인 2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반지름이 4짜리가 딱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건가요? 자, 피타고라스에서 16에서 10 빼니까 자, 해서 길이 2가 나왔습니다. 즉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이걸 설명드렸을까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이 직선 방식 구하는데 이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접점까지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자, 반지름이 6짜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중심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긋게 되면 저 길이는 얼마? 2짜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각형이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모양을 좀 다시 한번 더 잡아 드릴까요? 자, 볼까요? 쭉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반지름이 6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반지름이 2 이렇게 됐으니까 위에 삼각형하고 밑에 삼각형이 무슨 관계가 있죠? 자, 닮은 관계가 되는 거죠. 닮은 관계가 되는 이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또 여기 중심 좌표가 6이었으니까 6 이렇게 나왔는데 자,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닮은 비가 6대 2니까 3대 1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 여기를 이제 평행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평행선. 됐습니까? 평행선을 긋게 되게 되면은 얼마가 될까? 여긴 6이 됐고 반지름이 6에서 2를 빼니까 요 결과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모양이 좀 이상한데, 자, 그러면 36에서 16을 빼니까 이 길이가 루트 20 이렇게 좀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또 이 삼각형이 또 닮으면 되는 형태가 아닙니까? 평행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세타 90 마이너스 세타 90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세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모양 다시 한번 그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자, 이 길이가 4가 됐고 여기는 루트 2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 이제 세타 이런 형태니까, 자, 우리가 탄젠트 세타의 개념인데 그러면 이제 4분의 루트 20인데 이제 기울기가 이제 이런 모양을 표시해주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되면 약분하니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 지금 이거 y의 변화가 음이라서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가 삼각비할 때 탄젠트 세타하고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풀려는 겁니다. 이 풀이가 좀 수월해 보여서요. 자, 그렇게 처리해주면 자, 1번이 이렇게 답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수식에 의해서 풀어간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직선의 방식이 접선의 방식. 근데 좌표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애매하거든요. 미지수를 x, y 이렇게 나와가지고 접선의 방식, 그 다음에 0,6에서 거리 뭐 이렇게 구해서 풀어간다는 것이 좀 수월치 않아서, 자, 이건 이제 도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와, 3번부터 벌써부터 살짝 긴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네요. 자, 효율적인 산수를 어떻게 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평상시 공부할 때 이제 교재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수식 형태로만 많이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달리 생각해서 도형적인 측면을 감안한 이런 학습들을 해야 이렇게 실전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필요한 부분 조금 더 점검해 드릴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맨 처음에 접한다, 이 부분 이제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이해되는데, 만나는 요 부분이 4루트이다.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4루트이다. 중심에서 내리면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니까 절반 부분이 2루트 3이 되겠고, 2루트 3이 되겠고,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길이를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모양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6, 2 직각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자, 큰 틀 이 모양에서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수선의 발 직각. 각도도 세타 90 마이너스 세타, 평행 이동식과 90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세타 4의 루트 20 이렇게 해서 탄젠트 세타, 자, 기울기가 음이라서 마이너스 자연스럽게 붙였고요. 이해됐습니까? 도형적인 측면을 이용해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의 형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지만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서 슬기롭게 좀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문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는 뭔가요? 연립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주어진 식 만족해주는 정수가 마이너스 3 하나만 나오도록 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해서 이제 가볍게 이제 범위 표시니까 할 수 있겠고요. 다음 2x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7x 플러스 7a 0보다 작거나 같다. 1, 2에 a가 만나야 2a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역시 좀 인수분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실하게 수직선 표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마이너스 2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1 이렇게 표시해서 범위를 슉슉 표시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부분에서 마이너스 2분의 7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을 색칠을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A 값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왼쪽 가가지고 뭐는 안 되겠죠. 왜냐면 정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거든요. 자, 마이너스 3 여기 있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하면 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해가 이제 마이너스 A라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색칠해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A라는 것은 자, 여기 숫자가 이렇게 되더라도 만들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3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커야 되겠습니다. 쭉쭉쭉쭉 더 커지더라도 정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곳에 어떤 숫자가 있죠? 2라는 숫자가 있는데 2라는 숫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색칠이 싹 되게 되면 오, 이거 생기니까 색칠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다 이런 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값 범위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범위를 쓱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기 해서 3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족해주는 이곳의 A 값은 자, 정수 A라고 했군요. 정수 A는 그럼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처리되는 숫자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을 또 모두 다 합하라. 그러면은 2하고 3을 합쳐서 결과 5를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뭐 이건 크게 문제 될 건 없죠. 이제 마지막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3보다는 당연히 커서 이제 쭉쭉쭉쭉 가는데 이제 이 마지막 확인 사설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라는 숫자까지는 이제 알았는데 2라는 숫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가 2가 하나 더 생기니까 그건 안 되겠다. 그럼 그거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해가는 이 부분 그 정도만 좀 신경 쓰면 인수분해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복습해가면서 초반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난이도가 갖춰져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 녀석들의 범위가 떡떡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만족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방정식이지만 근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자, 이 문제는 2차 함수를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좌표에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그 다음에 2도 있고 3도 있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사이에서 그죠? 자, 0하고 2, 3 됐습니까? 자, 사이에서 자, 그렇다는 얘기 이 함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건 뭐 함수 값이죠. 요 값을 집어넣으면 양수가 되고 요거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고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고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 양수가 되고 이런 형태의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fx 자체를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마이너스 4k 이렇게 이제 2차 함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곳에다가 f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를 열심히 집어넣습니다. 1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이게 이제 우리가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3k는 2보다 작다 해서 k 값은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일단 범위를 하나를 쓱 구했고요. 자, 그 다음 F0을 구하겠습니다. F0을 구하면 마이너스 4K 이렇게 처리되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 값은 0보다 크다 해서 또 범위 하나 쓱 구했고 자, 현재 수커는 0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습니다. 자, F2도 좀 슬금슬금 해봐야 되겠죠.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K 0보다 작다. 6K는 6K 2보다 크다. 그러니까 K 값이 3분의 1보다 크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결합시키면 요거가 이제 공통 부분이 되겠네요. 자, 하나 구했고 그 다음 F3까지도 해야 되나 봅니다. 9-3K-3-4K 요건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7K는 얼마보다 작습니까? 6보다 작습니까? 그러면 K 값은 7분의 6보다 작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수직선에서 범위 표시를 해봐야 되는데 0보다 크다 3분의 1보다 크다 했으면 이제 공통 부분은 이제 3분의 1보다 큰 쪽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7분의 6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 얼마였죠? 자, 3분의 2. 3분의 2가 더 작은 숫자죠.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통 부분은 이렇게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 이해됐습니까? 자,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이 아니고 차분하게 이제 맨 처음에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 부분을 적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아니고요. 자, 근에 이렇게 범위가 돼 있으면 자, 우리가 함수를 좀 생각해서 자, 함수가 여기 자, 사이를 지나게 그려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함수 값이 이렇게 자, 크다 작다 부분이 나오는 이 부분이 곧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문제 형태라는 사실
한번 적업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이 함수를 쓰는 거니까 조금 낯설 텐데, 자, 그 부분만 낯가림만 좀 잘 극복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복습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 6번입니다. 세 점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어라.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좌표를 조금 쓱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0,2라는 점이 좀 있고요. 1, 와, 너무 작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2, 3, 4, 5 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1 자,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1 부분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Y좌표 1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직각삼각형이 되라는 얘기는 이렇게 뭐 직각이 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직각이 돼서 이제 이런 좌표들이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이제 기울기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기울기 좀 구하면 될까요? 자, x 값이 0,2에서 자, x가 1만큼 변화했습니다. 근데 y는 2에서 자, 3만큼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기울기. 그래서 이 기울기가 3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지금 a,1이 있는데 이 기울기가 수직돼야 되는 거니까 자,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a-0 분의 1 2 자, 해서 마이너스 a분의 1 나왔는데, 자, 수직이 돼야 된다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a 값이 3 해서 결과 하나를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위쪽에서는요, 역시 a,1하고 요거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자, 조금 쪽에 쓸까요? a-1분의 1 5 이렇게 처리해주면 a-1분의 마이너스 4 처리되나요? 자, 이 기울기 역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a-1 계산 결과는 12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또 13 해서 숫자가 생각보다 큰데요. 자, 두 개의 결과를 좀 얻어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직이 이제 이쪽 부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아까 열심히 구했던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구한 a-1분의 마이너스 4 이 부분이 또 서로 수직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를 되는 경우 알아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플러스 처리해주고, 자, 이렇게 곱하기 하면 음수되는데 다시 좌변을 이항시키면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이꼴체로 해서 식이 얻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판별식을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16에서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만족해주는 값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위에서 구했던 수직됐던 이렇게 두 개의 값, 자, 이들의 또 무엇을 구해달라? 합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1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을 때 수직 이런 관계가 되겠으면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정보를 질문 던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배운 이 이론을 적용해서 풀도록. 그러니까 이제 실전 문제에서 풀어갈 때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연습에 의해서 빠르고 잽싸게 흔들림 없이 계산할 수 있는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좀 잘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 어떻게 정해서 실전 문제 나오는지 점검해드린 거죠? 자, 그 부분 복습 좀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뭡니까? A점, B점을 이은 두 선분의 AB가 X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분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Q는 또 좌표 조절되는데 외분점이다? 자, 좀 걱정되십니까? 이런 거 걱정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하고 4,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만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가 4란 거예요. 물론 x좌표는 1이고 x좌표는 4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고 이 길이가 8이라는 거거든요. 직각이에요. x 대칭하면 이거 뭡니까? 이거 닮음입니다. 닮음. 그럴 때 이제 이 길이 4하고 8하고 요것만 잘 관찰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몇 대 몇입니까? 1대 2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y좌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40. 뭐 이쪽에 이제 좌표가 하나 있겠습니다. 와우, 마이너스 8, 40 숫자 엄청 큰데.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됐냐? 그것도 이제 이렇게 좀 그어보게 되면 여기 y좌표가 36이 길이가 되거든요. 이건 또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12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지금 이쪽 길이가 그림을 좀 그렸지만 여기가 이제 몇 배가 되겠습니까? 3배고 여기가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A, B를 몇 대 몇? 자, 그럼 이제 3대 4로 바로 뭐 하는 거다? 외분하는 거다.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모양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까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3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자, 외분점 구해가는 거 A, B를 중심으로 3대 4 이런 모양 해서 외분점 좌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1대 2에서 마이너스 3대 4에서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계산 결과가 되겠네요. 자, 조금 내분점, 외분점 표현과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잘 아느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공식에 의해서 m 대 n으로 지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도형의 특징 또 제가 좀 이용한 거죠. 자, 이렇게 아하, y, x축으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닮음이 되니까 y 좌표인 4, 8, 6을 이용해서 1대 2 이렇게 처리해주는 이런 부분이요. 그 다음 외분점 좌표도 y 좌표만 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x 좌표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y 좌표가 여기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그럼 y 좌표가 40이고 여기 4였으니까 36, 여기는 이제 12 차이 나는 거니까 하하, 그러면 이제 이 11을 기준으로 이거 이제 1대 3 형태죠. 1대 3 이런 형태. 외분이기 때문에 3대 4 이런 형태 표현해야 되는 거 이것만 좀 조심해서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 정도쯤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건데. 그죠? 자, 내분점, 외분점 출제가 반드시 되는 건데 각 학교마다 이제 어떻게 출제하느냐 뭐 이런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역시 좀 주어진 식에 그러니까 수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특징을 좀 살펴서 풀이하는 그런 모양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좀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1사분면에서 해를 갖습니다. 그때 m값은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최대 정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식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것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해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직선을 잘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은 m 공통의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플러스 6 이퀄 제로 해서 식을 이렇게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직선을 이렇게 그은 겁니다. 이렇게 4,6은 4,6 뭐 이쯤에 표시해 줄까요? 4,6을 자, 요 부분이 이제 4,6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y는 하고 정리한다면 mx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m인 4,6을 지나는 기울기 m인 직선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만나야 되는데 1사분면 만나면 좀 만날 수 있는 곳이 요것밖에 없어요. 가운데. 자,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사이 부분에다가 직선이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의 범위가 나오는데 기울기 m 이 최대 정수면 기울기가 각 좀 커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겠군요. 여기 2,0이고 여기는 4,6이면은 x가 2만큼 늘어나는데 y는 6만큼 늘어나면 기울기가 3 돼서 요 기울기가 3이거든요. 여기는 x가 4 증가상 기울기 1이고 자, 그렇다면 m 값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1사분면에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 축에서 만나는 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빠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만족하는 정수, 정수가 사실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축이 들어가 있어야 범위가 1, 3 이게 들어가 있어야 이 부분이 뭐 1부터 3 이렇게 최대 최소가 되는데 자,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은 직선에 대한 표현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직선 특히 이제 두 번째 이렇게 m에 대해서 나왔을 때 자, 요 해석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4,6을 지나는 길기가 m인 직선 이렇게 해석하는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일사분면에 만날까 조금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조금만 해도 풀 수가 있는 거죠. 잘 이해됐습니까? 자, 8번 조금 또 역시 곧바로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는 않고 조금 뭔가 좀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수험고인 것 같습니다. 8번 일단 해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에서 점 B와 내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내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자, 알아야만 좀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 자, A, B, C로 할까요? 뭐 이거 어떻게 표시하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A, B, C 대략 표시를 했습니다. 점 B를 지나고 그 다음 내심. 그럼 내심이 이제 정의로 좀 학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내심 어떻게 됩니까?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이거의 교점 이렇게 돼야 내심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좀 학습이 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을 열심히 이렇게 구해 갔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어딘가 이제 내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군요. 자, 그러면 이제
각이 이등분선을 하게 되면 더 연장해서 만나는 점을 D점이라고 해주면 뭐 B가 되는데, 자 그렇군요. AB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B 길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4제곱에 2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BC 길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BC 길이 슉 보게 되니까 또 역시 2제곱에 4제곱 이렇게 처리되죠. 길이가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D가 바로 AC의 바로 뭐가 되죠? 중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0, 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면 됐습니까? 됐습니다. B점 잡으면 3,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식은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군요. 자 어떤 점을 할까요? 뭐 기울기만 열심히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빼기 0 3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 해주니까 1 해주면 되겠고, 그럼 y는 기울기가 3x 처리가 되겠고 0, 지나면 y절편이 자동으로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가 되면 되겠죠. 자 식들이 그렇다면 3배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 풀이가 진행되어야 되겠군요. 그리고 x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니까 x-3y 마이너스 6은 이꼴 0 이런 형태의 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x-3y 마이너스 6은 이꼴 0. 자, 두 번째 문제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또 역시 뭐 이제 각의 등분선 구해가라라는 이런 문제도 그냥 쉽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와우, 내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심 정의를 좀 알아야 되겠죠. 각의 등분선이라는 교점. 참고로 외심은 뭐죠?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이등분선. 자, 이런 정보들 좀 학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해서 지금 각이등분선이라는 걸 판단했고요. 각이등분선 삼각형에서 어떤 성질이 있죠? 자, 요 길이를 구한 이유는 자, 요거 대 요거의 B가 똑같은 B가 돼서 이제 내분점 형태를 좀 찾아가려고 했더니 길이가 같아져서 중점이 돼 버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형태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됐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꼼꼼하게 정의들 좀 챙겨서 좀 풀어야 그런 걸 이용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역시 좀 재미있군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번에 풀 10번 문제는 뭘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8인 반원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 그럼 이게 당연히 접하게 그려져 있겠고 내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과 또 한 점에서 만나고 또 이렇게 대접하는 자 원을 또 하나 그렸다. 이쪽에 오투를 그렸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원이 크게 보게 되면 3개가 그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조건이 성립하려면 반지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게 원과의 관계의 문제 풀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풀이 원리가 뭐냐? 중심을 연결하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 라는 사실을 좀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중심을 연결하는 그 상태에서 좀 어떻게 풀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선들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자, 반지름을 R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뭔가 좀 얻어낼 게 있겠습니다. 당연히 밑에 접하니까 R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좀 사선 좀 한번 그어볼까요? 재미있는 그림이 얻어졌습니다. 자, 모양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요 길이는 R이 되겠고, 요거는 그러면 4-R이 되겠고, 이쪽은 반지름이 4에다가 반지름 더하니까 4 플러스 R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8-R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를 뭐 우리가 H라고 해주면 여기 O2 프라임 되면 여기 요 길이를 구해가는데, 이걸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는 거죠. O2 프라임 H란 이 길이 자체가 4 플러스 R의 제곱 빼기 4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위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아래쪽에서는요 8 마이너스 R의 제곱 빼기 R 제곱, 역시 피타고라스를 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그러면은 8R에 16R 처리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6R에 플러스 88이 64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R제곱은 소거되고, 그럼 32R 이퀄 6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반지름은 2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지름이 2다 이렇게 답을 해갈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도형 주어진 특징 조금만 살피면 처리 가능하죠.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자, 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겁니다. 원과 원과의 관계를 하게 되면 일단은 중심을 연결하고 그때 주어지는 도형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중심을 연결한 그 모양을 보고. 근데 이제 저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제 약간 도형이 바뀔 때마다 조금 혼란에 빠지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 아이디어 자체를 좀 알아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내접하는 거니까 반지름 8-R 표시한 거 문제 없었겠죠? 4-R 문제가 없고 접하는 거니까 이쪽 아래 4-R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한 산수도 깔끔하게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벌써 그럭저럭 풀다 보니까 10번이 됐습니다. 자, 저어서 이제 좀 긴장감을 높여가면서 다음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 11번입니다. 두 직선에 접하고 3,2를 지나는 두 원 중 작은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할 때, 자, 중심 좌표를 구해달라는 뜻이군요. 자, 모양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y는 이꼴 마이너스 2x, 2분의 1x. 이 문제는 여기 이제 직각이라는 부분들이 그럴싸한 거가 되겠습니다. 중심이 어딘가에 있어서 원이 이렇게 접혀서 그려가야 될 때 쫙쫙 해주면, 자, 여기가 이제 직각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정사각형이 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에 뭐 3,1을 지나간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축을 이렇게 잡아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자, 그래도 이제 여기 직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식에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여기 좌표가 A, B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직선까지 거리가 일단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2x 플러스 y는 0이라는 직선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는 직선 이렇게 하나 해놓고 거리를 또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5분의 2a 플러스 b의 절대값이 되겠고, 루트 5분의 a 빼기 2b의 절대값이 되니까 요 결과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b는 a 마이너스 2b, 요걸 풀거나 2a 플러스 b는 이퀄 마이너스 a 플러스 2b. 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거는요, a는 이퀄 마이너스 3b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요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이퀄 3a군요. 3a는 이퀄 b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선택될까요? 자, a, b가 1사분면에 있어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선택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A, B 부호가 같은 모양 형태요. 자, 그렇다면 여기 좌표를 이제 우리가 A, B가 아니라 A, 3A 이렇게 놓고 풀이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겨우 이제 문자 하나를 소거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3,2를 지난다는 괜히 가르쳐 준 게 아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반지름이 R이 되는데, 거리가 R이라고 돼 있지 거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풀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되겠죠? 자, 일단 중심거리. 아까 이제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가 R 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요걸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 3a-2에서 거리를 열심히 구해서 이곳에다가 몇 배? 루트니까 2배를 해줘야 되겠죠? 2배를 샥 하게 되게 되면 중심의 거리는 a제곱 더하기 9a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원점과 a, 3a와의 거리 처리가 되겠네요. a제곱 3a제곱 10a제곱에 어떻게 되죠? 여기가 4, 3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여기가 6이니까 마이너스 18a가 되겠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9에다가 4니까 13이 처리되나요? 자, 이렇게 된 것이 10a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20a제곱에 10a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36a에다가 플러스 26은 채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약분하게 되면 다시 18a 플러스 13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5에 자, 1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5하고 13을 더하게 해서 18 처리돼야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하나는 1하고 5분의 13 이렇게 나오는데 5분의 13은 상당히 큰 숫자가 되죠? 그럼 될 것 같습니까? 5분의 13이면은 지금 큰 원이 된 것 같습니다. 큰 원 이렇게. 자, 그래서 작은 원 쪽이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 1. 그럼 이제 좌표를 더하게 해주니까 A 플러스 B가 이제 A 플러스 B가 4A가 되는 거죠. 4A. 그래서 A를 집어넣어서 답 4를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이게 답을 그냥 찾았으니까 끝나는 건데 이쪽에서도 이게 5분의 13 이런 부분들이 작은 원이 아니라 큰 원이라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또 확인 사살 다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이제 풀이하는데 시간에 쫓겨가는 그런 형태의 풀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빨리 문제랑 연결시켜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원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가요? 자, 이 마이너스 2x 2분의 1 이 부분 수직인 형태를 조작했다는 거가 결국은 좀 나중에 좀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이런 항목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접하는 원 이렇게 그려서 원의 중심을 A, B라고 했는데 자, 거리가 같다라는 거에서 관계식을 구했고요. 자, 관계식도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바른 걸 또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와, 두 직선하고 거리가 같아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네 곳이 있거든요. 네 곳이. 자, 네 곳이 있는데 지금 이제 도형상 1사분면이니까 x하고 y하고 부호가 같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부호가 같은 부분도 사실 이 3, 4분면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좀 같아지는 이 부분 판단해서 또 대처해야 되겠고요. 다 정확하게 뭐 다 한다면 또 이 부분도 안 됩니다. 또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는 그런 시험 문제 유형이죠. 지금 이미 앞에 문제들도 만만치 않은 것들 막 풀어가는데 시간에 압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 혹시 차분하게 공부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아니 된다는 것도 한번 점검해가면서 평상시 연습할 때는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심 좌표가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풀 거냐? 3,2 지른다는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하면 이게 반지름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풀 수가 없죠. 반지름 길이 자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때 무엇을 이용했냐? 자, 원점하고 이 거리가 자, 이게 이제 정사각형에서 R 루트 2 된다는 이 정보. 자, 이 문제 산수하는 데서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판단해서 풀이 진행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아까도 좀 잠깐 설명드렸지만 작은 원, 큰 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원, 큰 원 이런 형태가 돼서 값이 또 두 개가 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될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닌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뭐 문제는 뭐 두 줄짜리 아주 간단한데 풀이가 좀 쉽지가 않네요. 자, 정확하게 문제 잘 이해해서 풀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도 철저히 잘 하고요. 자, 아셨죠? 12번 시작합니다. A가 임의 실수일 때 원이 지나는 영역 중 1사분면에 속하는 영역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살짝 또 방향을 선회해서 좀 색다른 형태로 문제를 냈군요. 자, 중심 좌표가 A,-2a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x좌표, y좌표 이렇게 됐을 때, 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해 주냐? y는 이퀄 마이너스 2x. 자, 요런 곳에 바로 중심 좌표가 있다. 이런 형태를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럼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 중심 좌표가 요렇게 요런 위에 중심 좌표들이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을 그어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부터 1만큼 간격 떨어진 요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가서 계속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그리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원이 쭉 지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지나가는 속한 영역이 1사분면이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쭉 관처럼 쭉 원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자, 영역인데 그 중에서 1사분면에 속한다. 자, 그러면 결국 요 직선 방정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도형에 의해서 풀이도 가능하지만 뭐 간단한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되겠고 자, 중심 좌표 0,0에서부터 루트 5분의 00의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은 자, 접하면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1을 처리해주면 루트 5라는 금방 얻었죠? 자, 여기가 루트 5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봐서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분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루트 5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요것이 루트 5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5 처리가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제는 좀 끝난 것 같습니다. 2분의 1의 밑변 길이 2분의 루트 5 높이 루트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주 가볍게 끝났죠. 그래서 넓이는 4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죠? 자, 이 문제는 핵심적인 그런 요소 부분에서 뭐 다른 건 없고 중심 좌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심 좌표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 그러면서 반지름이 중심 좌표가 있고 반지름이 1인원을 쭉 그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내부 이런 형태가 이제 좀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1사분면에 속하는 이런 넓이를 구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처리해야 되는지 좀 이해되셨습니까? 문제를 뜻 정확하게 잘 파악하면 좀 쉽게 그래도 간만에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번에 처리해야 될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부등식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 절대값에 있어서 나왔군요. 자, 절대값을 여러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때 x가 0보다 클 때의 식을 쓰시겠고 x가 0보다 작을 때의 식을 써서 풀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x
절대값 제곱이 x제곱이라는 사실 요걸 이용해서 그냥 풀겠습니다. 즉 절대값 x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x 마이너스 2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풀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절대값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절대값이 음수는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요것만 풀면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면 해결하면 되니까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절대값이라고 해서 굳이 우리가 범위를 꼬박꼬박 다 나눠서 풀 필요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좀 효율적으로 풀이하는 부분 보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고발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이 문제를 또 가볍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제가 처리한 부분, 자,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제곱, x제곱이나 결과가 같다. 이걸 이용해서 처리한 부분들, 이런 걸 좀 이용하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수원고 문제 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열심히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14번 시작됐습니다. 변 CD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E라고 할 때 BE를 접는선으로 해서 접었더니 C가 내부의 한 점 C'으로 옮겨졌다. 이때 점과 C, BC'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저는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가장 수월한 것 같습니다. 원점 잡고요.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3,0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자,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뭐 이렇게 3,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접는 선으로 해서 됐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자, 여기 자연스럽게 BE 직선 방정식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BE 직선. 어떻게 됐습니까? y는 3분의 1 x 이렇게 처리해서 가볍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C' 좌표를 모르니까 우리가 a, b 이런 식으로 놓게 되게 되면 사실 이게 이제 대칭됐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풀이가 가능해지죠. 됐습니까? 자, 대칭 이론으로 가볍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죠? C하고 C'의 중점을 구해서 2분의 A 플러스 3하고 2분의 B가 나왔는데 요 점이 어디? 직선을 지나게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3x 대입하게 되면은 요건 이제 3y가 되니까 3 곱하기 2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3은 이꼴 3b 이런 형태 관계식이 하나가 탁 나오게 되겠습니다. 좀 그럴싸합니까? 자, 그 다음은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당연히 이제 기울기 수직을 좀 이용해야 되겠죠? 자,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3 됐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빼면 되죠. 자,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기울기는 자, 이 기울기가 3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B는 이꼴 마이너스 3A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요건 뭐 가볍게 대입해서 풀겠습니다. 대입하면 A 플러스 3은 3배 해주니까 마이너스 9A 3, 9, 27입니까? 갑자기 숫자가 커지면 이렇게 당황스럽죠. 자, 그러면 10a는 이퀄 24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5분의 12 해서 좌표가 나왔습니다. a 좌표가 나오면 b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b 좌표는 그러면 또 마이너스 3 곱하기 5분의 12에다가 9 해주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45 마이너스 36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럼 b점 좌표는 또 5분의 9 이렇게 좌표가 나오나요? 호호, 자, 이 좌표들을 구했습니다. 이 좌표를 왜 구했을까요? 자, 저는요, O하고 C'에게도 요 직선을 구해갈 때 기울기가 5분의 12 분의 5분의 9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5가 소거되고 그러면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지면 이 직선 방정식이 그러니까 y는 4분의 3x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끝나갑니다. 그러면 3x-4y는 0 이렇게 놓고 저쪽 좌표는 0,3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거리를 구해가면 되겠죠. 자, 거리를 구하니까 뭐 3제곱 4제곱이니까 5분의 처리해도 되겠죠. 그리고 0, 3 집어넣으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2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리는 5분의 12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5분의 12 이쪽 있어야만 합니다. 자, 도형 형태로 문제가 나와서 우리를 좀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대2 내분점 주어져 있고 접는 선을 해가지고 접어서 안쪽에다 갖다 놓고 다시 A에서 또 와 선까지 또
A에서 이 선까지 거리를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가 돼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좌표를 이용했다는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가볍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칭점 이론을 이용한 거죠. 중점하고 기울기 이용해서 자, 좌표를 드디어 찾아냈고, 좌표를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통해서 최종 거리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이제 복습을 잘 해서 여러분들 좀 실력 형성에 좀 보탬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도형 문제의 좀 장점은요. 처음 풀 때는 상당히 어렵지만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기억 속에 좀 오래 남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냥 정확하게 공부를 한번 잘하면 오랫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서 실력 형성에 보탬이 될 겁니다. 자,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5번 시작합니다.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가 X축과 만나는 점은 P라고 했는데 2대1로 내분할 때 K는 얼마냐? 아까 내분점 관련 문제 풀었는데 뭐 점수 주려고 내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4 대략 표시해 주고요. 자, 선분 그어서 A점에 선분 그어서 B점 이렇게 표시해 가는데 뭐 이게 지금 2대1로 내분하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P 돼 있고 자, 근데 이 길이가 4가 되면 2대1 되려면 이거 마이너스 2 되면 되잖아요. 길이 자체는 2가 되고 좌표 자체는 마이너스 2 끝났습니다. 호호, 뭐 좀 고생 많이 했다고 쉬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가는 전체의 방법. 이것도 또 연산을 하면 길어집니다. 연산을 하면 길어지는 거니까 빠르고 정확히 하는 이 방법, 도형의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풀이 진행되죠? 자, 15번 마칩니다. 16번 시작합니다. X축을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와우, 이 새로운 직선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겠다. 요게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네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이 던져져 있습니다.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자, 저는요. 자, 7x 플러스 24, y 플러스 35 직선 대략 그리겠습니다. 기울기 의미니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직선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소다라는 얘기는 자,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이게 수직 이렇게 될 때가 최소거든요. 이 P점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y는 이꼴 mx가 이렇게 있겠죠. 이걸 이제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됐습니까? x축을 m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이 이렇게 되는데 요 만나는 점이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이거 수직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4분의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요 직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7분의 24x 이렇게 이제 직선을 아는 거죠. 됐습니까? 호호,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x축을 대칭 이동한 부분, mx에 대해 대칭 이동한 부분이 7분의 24x다. 이 부분을 풀면 되는데 어떻게 풀까요? 자, 저는요 또 여기에 이제 좌표를 하나 정할 겁니다. 1,m 이런 식으로. 직선의 점 매우 편리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거리가 스케일과 또 어떻게 되죠? 같아지겠죠. 자,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할 거니까 24x-7y는 이꼴 0 해서 이제 1,m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24제곱에 7제곱에 루트 해주고 24-7m의 절대값 한 부분이 이번에 y는 그냥 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거리. 자, 됐습니다. 곱하기 해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절대값 풀이하려면 이거 뭐 제곱할 수밖에 없겠네요. 49m 제곱 빼기 2 곱하기 7 곱하기 24m 더하기 24제곱은 이퀄 24제곱 더하기 7제곱의 m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소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항을 시키게 되면 24제곱 m제곱 빼기 더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24m 빼기 24제곱은 이꼴 채로 처리가 되죠. 자, 그러면 24가 또 이렇게 하나가 소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2가 소거가 되니까 12m 제곱 플러스 7m 마이너스 12는 이꼴 채로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자, 이쯤 하면 제법 산수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만 잘하면 되는데 3, 4, 3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16 빼기 9 해주면 7 되는 거 맞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해서 이제 3분의 4x 나오고 y는 4분의 3x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쪽에 4분의 3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울기 m을 열심히 해서 구해놨습니다. 4분의 3. 정답은 뭐 7 이렇게 체킹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적절한 그에 맞는 산수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x축을 대칭 이동한 직선이 만나는 교점은 P라고 했는데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최소가 된다. 자, 이 최소가 된다는 여기에서 힌트를 잘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그려놓고 수직되는 이 부분, 이거 P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칭 이동한 그 직선의 방정식이 y는 7분의 24x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한 부분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칭 이동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제 적당한 점을 하나 내려서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용해서 처리. 산수 과정이 좀 숫자가 커져서 복잡한데 제가 좀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들 조금 보셨죠? 자, 이런 거 좀 살짝 참고하면 되겠고, 자, 아이디어는 이렇게 대칭 이동 부분을 이제 거리가 같다 이걸 이용해서 처리한 부분들이 또 효율적으로 좀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입니다. 아이디어를 낸 부분 다시 한번 좀 잘 기억하셔서 다음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잘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갖추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16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보겠습니다. 점 A, B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넣은 다음에 Y는 꼴 X에 대해서 또 대칭을 했다. 그랬더니 3, 4분면이 되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자연스럽게 대칭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뭐 A, B가 있는데 Y축 대칭했다. 그럼 X보가 바뀌겠습니다. 자, 썼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Y는 이꼴 X 대칭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XY 좌표가 아예 바꿔놔야 되는 거죠. 자, 이 결과가 3, 4분면이 되겠습니다. 3, 4분면이라면 X보도 마이너스고 Y보도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야, 그럼 B값은 0보다 작다. A값은 0보다 크다. 결과가 딱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기억이 틀렸습니다. 곱은 음수다. 맞습니다. 자, 디귿은 어떻게 되는가요? A분의 B 서로 다른 부호니까 이 부분이 음수가 돼서 2, 4분면 음수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알 수가 없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왜냐면 절대값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거는 디귿은 또 틀렸으니까 맞는 내용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이 정도 문제들 가볍게 어렵게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8번입니다. 점에서 원의 그 두 접점을 A, B라고 할 때 A, B의 또 중점을 구하고 그러면 중점이 그리는 도형 자취방정식이네요. 문제의 뜻파악을 좀 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을 좀 그리고 자, 중심이 0,0 반지름이 1 드렸습니다. 마이너스 2, A. 자, A 값이 또 양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이런 곳에서 접선을 좀 그었다. 긋겠습니다. 만나는 접점이 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A, B라고 하고 그때의 중점이 이제 또 생겨서 M 처리됐습니다. 그럼 이 M의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나름 어느 정도 심각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A, B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건 이제 현이 되는 거니까 중심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직각 A, B의 중점 자체가 중심에서부터 내리면 이렇게 직각되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좀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연결하는 거니까 여기 좌표 이건 좀 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 A 있고 여기에 중심이 0,0 이렇게 딱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요건 됐죠? 이 점좌표를 P라고 했으니까 OP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OP 직선은 Y는 X가 2 증가할 때 A 감소하는 마이너스 2분의 AX 이렇게 좀 OP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AB 직선의 방정식을 과연 구할 수 있을까요? AB 직선? OP 직선은 좀 구해놨는데 AB 직선을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이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과 안 되어 있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무지무지 간단하게 맨 처음 이제 뭐 마이너스 2, A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하고 요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AB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a y는 이퀄 1 이렇게 된 게 AB 직선의 방정식인데
과연 공부됐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는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학습이 돼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되어 있는 거, 안 되는 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죠? 못 구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는데. 자, 이 부분은요, 실은, 자, 이게 지금 접선이 형태이기 때문에 직각될 거고, 직각될 거고, 이렇게 직각돼서, 사실은 OP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OP를 지름으로 하는 원. 됐습니까? OP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원, 기본전 원 있죠. 둘이 공통현을 구하게 되면, 이 부분의 공통현을 구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AB 직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형태에서 만든 식이에요. 절차. 나중에 또 기회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한번 더 증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수원고 시험 문제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거라서 지금은 만드는 방법 좀 제시해 드렸고요. 예, 구한 결과 좀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극선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m이라는 좌표라는 것은요, 바로 극선과 OP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a에다가 y 값에다 마이너스 2분의 a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전체에다가 뭐 마이너스 2 정도로 곱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a 제곱 플러스 4x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x좌표가 a제곱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고, 자, 이 좌표를 또 열심히 또 대입을 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a에다가 a제곱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니까 y좌표는 a제곱 플러스 4분의 a 이렇게 해서 결과에서 m값의 좌표, x좌표, y좌표 결과를 구해놨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자취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고민이 생기죠. 자취방정식이 과연 이걸 뭘 하라는 건가? 자취방정식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간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어렵지 않은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에서 좀 어딘가에 좀 같이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양변을 또 제곱할 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제곱해서 더하기 해주면 분모가 a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고, 자, a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이렇게 하나가 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이 부분이 a제곱 더하기 4분의, 자, 요건 여기 x하고 관련이 있죠. 자,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a제곱 플러스 4분의 1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양식에서 플러스 2분의 x는 이꼴 제로, 이런 형태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중간에. 자, 답은 그래서 2번에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프 밖의 점에서 그래프 그으면 접점 2개 생기고 그의 중점 찾고, 그때 중점의 자취방정식 이렇게 돼 있어서, 모양으로 봤을 땐 그래프 밖의 한 점에서 그래프에다가 접선을 그어서 접점 생겼고, 그때 이제 중점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자, O하고 연결하게 되면 그 접점 부분이 수직되는 거니까 OP 직선 되겠고, 여기서 이제 AB 직선이, 이 부분이 이제 좀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극선이라고 하는데 극선 구해가는 방법에 대한 것은 제시해 드렸고, 제가 좀 공식 형태로 좀 곧바로 썼습니다. 됐습니까? 자, 공식은 좀 적어 드릴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그래프 밖의 점 x1, y1에서의 극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x1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극선의 방정식 공식을 써서 처리했고, 그래서 교점을 구해 드렸고요. 이 교점이 m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자취방정식, 여기서 또 하나의 또 난관이 기다리는데,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은 주어진 식의 특징이 있어서 제곱해서 더하기 해주면, 자, 이 부분만 처리해주면 되니까 그건 또 x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 부분은 처리됐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되짚어 봤지만 어려운 이론, 그리고 그 어려운 이론들이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난이도를 갖춘 문제, 서술형이 다가오니까 이런 문제를 내서, 자,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구분하려고 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복습 잘 하길 바라면서 18번 해설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 19번 시작합니다. 서술형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 R 구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A, B 이렇게 되는데 지름이 양끝이면 둘의 가운데 점을 구하면 되죠. 중점을 구하면 되니까 중점을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1, 5 더하기 해서 6이니까 3 처리해주면 되겠고 8, 10 더하기 해서 18이니까 9 처리해주면 중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점 좌표가 나왔죠. 자, 그러면 뭐 아무 좌표나 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뭐 B점이 가까워 보이니까 B점 할까요? 5,10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M 거리를 싹 구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여기가 2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 여긴 1제곱이니까 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 이제 반지름 써야 되는 거니까 끝났습니다. 8제곱은 이퀄 5가 처리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R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9 빼기 5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 정답은 12에서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가볍게 서술형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이건 뭐 다시 되짚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을 X축에 대해서 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하였더니 원의 둘레를 원 둘레 2등분하였다. 요게 이제 재미있습니다. 평행이동에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데 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하겠다. 작은 원이 그려져 있을 때 작은 원의 넓이를 2등분을 하면 턱 지름 형태에서 자, 요렇게 지나도록 큰 원을 이렇게 그려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공통현인데 공통현의 중심 파트 부분이 이제 작은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큰 원의 중심이 있다고 치면 큰 원의 반지름이 변화가 없으니까 2가 되겠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1이었으니까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루트 3이 된다라는 뜻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좌표가 1,2였는데 이 녀석을 평행이동해서 X축으로 A만큼 1 플러스 A, Y축으로 B만큼 2 플러스 B 이렇게 새로운 원의 중심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원래 또 기본 중심의 좌표가 2,3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2,3. 자, 이 거리가 바로 루트 3이 되겠다라는 부분이 풀이가 되겠죠. 자, 그럼 풀이 시작합니다. A 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 빼니까 또 다시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반지름 제곱이니까 3 이렇게 되면은 끝났네요. 관계식을 구하라. 풀이 끝났습니다. 아하, 이렇게. 자, 그러니까 원의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반지름 변화가 없으니까 중심만 좀 잘 이동하면 되겠다. 이런 요소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둘레를 2등분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그림 모양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공통연 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큰 원이 그려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에 이제 중심의 좌표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관계 모양 형태에서 관계식 루트 3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주어진 특징을 항상 파악해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 산수하게 되면 지금도 뭐 이게 공통연 방정식을 구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풀 문항은 21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수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 어려운 문제들 중간에 많아서 무지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드디어 풀다 보니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좀 뭔가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P값이 0보다 큰데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최대값이 3이 되도록 P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인수분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좀 잘 될까요? P제곱 플러스 P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공통 부분에 P제곱이 보이니까 P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면 P제곱 플러스 P 플러스 2 똑같으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자, 근데요 P제곱이 더 큰가요? P 플러스 2가 더 큰가요? 요게 문제네요. x 빼기 p 제곱 이렇게 하고 x 빼기 p 플러스 2 해서 인수분해해서 이제 범위 표시를 해 가야 되는데
어느 쪽을 위에 오른쪽에다 써야 될지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범위 표시해 준데 여기가 P 제곱입니까? P 플러스입니까?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같다 이런 형태로 해서 P에 대한 이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와, 그러니까 0부터 2 사이에서는 어떤 게 더 큰가요? 이때는 P 플러스 2가 더 크고 2보다 클 때는 P 제곱이 더 크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P 값이 0하고 2 사이가 됐을 때는 자, 범위 표시를 하게 되면 x 값이 p 플러스 2가 더 큰 거니까 이렇게 해서 범위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될 것 같고 p 값이 2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는 x 값이 범위가 p 제곱해서 p 플러스 이렇게 해서 처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값이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데 이 결과가 지금 문제에서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 것은 p가 1이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선택하면 되겠고요. 지금은 p 제곱이 3 처리하게 되면 p 값은 루트 3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죠? P가 2보다 큰데 루트 3이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P 값은 1 이렇게 풀이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막바지에 살짝 조금 긴장시키는 요소가 존재하나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 갑자기 3차가 나오니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차분하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인수분해해서 나왔을 때 어떤 값이 큰지를 모르니까 스스로 범위를 좀 나눠서 판단하고 그 값이 3인 부분을 풀어가면 그런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뒤집어 봤지만 살짝 좀 까탈스러운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차분하게 처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끝으로 수원고 문제를 모두 다 해설했는데 중간에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또 수원고 문제를 또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쌓으려면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해설이 좀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